저자는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살의 주인공 데이비드 폰도는 적대적 기업 인수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직자로 전락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하나뿐인 딸아이의 병 앞에서도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맙니다. 벼랑 끝에 몰린 폰도는 무력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며 이성을 잃고 운전 중 참나무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폰도는 사고의 혼수 상태 속에서 7명의 역사적 인물들과 조우하며 인생의 고귀한 메시지를 얻어가는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여정, 트루먼. 해리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33대 미국 대통령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택의 고뇌 속에서 원자폭탄의 투하를 결정을 내야만 하는 순간에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자신의 모든 결정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성공에 위한 첫 번째 결단.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여정, 솔로몬. 두 번째로 폰도가 도착한 곳은 솔로몬 왕의 앞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 여자 사이의 친자를 밝혀내는 상황에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는 명령으로 친부모를 밝혀내었고 폰도에게 지혜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공을 위한 두 번째 결단. 오늘 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나는 오늘 당장 나의 행동을 바꾸겠다. 나는 나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나의 신념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들만 읽고 또 듣겠다. 나는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빗방울과도 같다. 그리하여 내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세 번째 여정, 체인벌린.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남북전쟁의 게티스버그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북군의 장교인 조슈아 체인벌린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포기보다는 과감한 돌격 명령으로 미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그는 폰도에게 선택이라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리더이다. 리드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리드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나의 행동은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의 파도를 일으킨다. 이제 내 인생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발 붙일 자리가 없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여정, 콜럼버스. 네 번째로 폰도는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신대륙으로 향해 항해하는 배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믿음을 잃어가는 선원들과는 달리 신대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콜럼버스를 통해 성공을 위한 결연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네 번째 결단. 나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여정, 안네 프랑크.
다섯 번째로 폰더는 훗날 안내의 일기로 유명해질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핍박 속에 숨어 지냈던 안내 프랑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결단.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미소 짓기를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낙담, 절망, 좌절, 공포는 내 미소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여섯 번째 여정, 링컨. 폰더는 다음 여정으로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연설을 앞둔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폰더는 링컨에게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여섯 번째 결단.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이제 용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냥 용서해주는 이 간단한 행위 하나로 나는 버거워했던 과거의 악마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창조한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그림자가 빚어내는 의심, 공포, 좌절을 말끔히 씻어낸다. 오늘부터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마지막 여정, 가브리엘. 마지막으로 폰더는 정체 모를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몽환적인 곳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존재할 뻔했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은 장소, 즉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한 꿈과 목표가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대천사 가브리엘은 폰더에게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성공을 위한 일곱 번째 결단.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해도 개의치 않겠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앞으로 나는 나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겠다. 나는 앞을 내다본다. 나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는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나는 결과에 집중한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성공을 위한 7가지의 결단을 얻은 폰더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며 7가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의 현실로 돌아오며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7가지의 강력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서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책임의 의지를, 솔로몬 왕에게서 나는 현명한 사람의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는 지혜의 의지를, 체인벌린 대령에게서 나는 용감한 리더이며 행동을 선택한다는 행동의 의지를, 콜럼버스 탐험가에게서 미래의 비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결연한 마음의 의지를, 안네 프랑크 소녀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행복의 의지를, 링컨 대통령에게서 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용서의 의지를, 대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어떠한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를 가진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 앤디 앤드루스의 저서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였습니다.